그렇다고 청약통장 자르지는 마세요. 인생 어찌 될지 모르니까 딱 금액만 넣어두시고. 사실 혼란스러운 건 한국의 부동산 시장만은 아니죠. 특히 이번 달 미국 대선 결과까지 나왔는데요. 와, 이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금액이 11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안 그래도 지갑에 찬바람 부는데 이거 쫓아가다간 가랑이 찢어질 것 같고, 그냥 내던 대로 10만원, 2만원 붙는 게 맞는 건지, 계속 유지할지 해지를 할지 고민되시죠?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세요. 청약 왜 하시죠? 청약이 좋은 점은 세 가지로 압축되죠. 일단 낮은 분양가, 새거, 신축, 각종 혜택들이 있죠. 세금이나 뭐 대출의 혜택이 있는데 최근에 분양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 인상되고요. 실제 분양가가 오르면서 주변 시대하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럴 거면 선분양 왜 하는 거죠? 메리트가 사라지고 있어요. 선분양하는 이유는 건설사는 건설 자금을 이자 없이 미리 확보할 수 있고, 게다가 분양 리스크도 줄여요. 분양받는 사람들은 기다리긴 하지만 미리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 또 나중에 되팔 때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장점 아니겠습니까? 여튼 이 메리트 없는 청약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가속화될 거예요. 이런 뉴스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 이문 아이파크 자, 강동구 그란츠 리버파크, 서대문구 센트럴 아이파크, 이런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들도 이미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어요. 심지어 마피까지 있습니다. 마피는 분양에 당첨이 되면 분양받는 권리를 또 사고 팔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프리미엄이 붙으면 올려서 받는 거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으면 손해를 보고 파는 걸 얘기하면, 즉 던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줍줍, 이건 아유, 누구 망하라고요. 제발 좀 이런 거. 아니, 그 서울의 그 좋은 신축 아파트가 미분양이라니. 왜? 물론 일단 가격이 택도 없어요. PIR 지수가 11.5예요. 11년 반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딸랑 집 한 채 살 수 있다는 가격. 이 가격이 환경이나 좋으면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30분 거리 역세권, 이건 거의 멱세권이죠. 그러니까 안 사거나 못 사는 사람이 90% 이상입니다만.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선호하는 신축 아파트, 신축 좋아, 신축이 얼마나 좋은지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품질도 이런 품질이 없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2024년 올해예요. 올해 입주한 서울 신축 아파트 18곳 중에서 16곳에 유해물질,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이거 반올림해서 계산하면 90%입니다. 이게 뭡니까? 아니, 새 집에서 자녀들하고 발암물질이 나오는 상황 괜찮으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걸까? 사실 입주 전에 건설사 자치조사 때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즉, 조사를 부실하게 했다. 왜?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치킨 좋아하시죠? 순살뼈. 저는 이 사건 뒤로 뼈만 먹습니다. 2013년도에 원조 순살이 있었는데 청라대우 프로지오 사건, 지금은 이제 흐르지오가 돼버렸죠. 순살자이, 갈비, 통표캐슬, 흐르지오, 내놔라는 브랜드 아파트들, 이런. 사실 이런 상황들이 브랜드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닌데요. 공공분양은 그래도 공기업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감리는 확실하지 않을까. 아니요, 순살 너무 좋아합니다. LH도 검단 순살. 이 사건으로 고구마 줄기처럼 막 뽑아 올려지는데, 이거 순살 아파트로 먹방 지도로 그려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공기업이라고 너무 대놓고 정관예우하는 거 아닙니까? 여튼 원조 순살로 돌아와서 이게 구조물에 철근 64개를 넣어야 되는데 32개 이렇게 넣어가지고 시공했다고 하네요. 심지어 하청업체 직원이 제보도 했는데 묵살됐다고요. 와, 이 사건의 2심 판결이 원고 패소, 분양 당첨되신 분들이 패소했어요. 이건 법이 부실공사를 보장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시공사가 진도 7의 지진이 와도 끄떡없이 만들겠다 약속해놓고 분양받아놓고, 철근은 반절은 빼돌리고 시공은 제대로 못해서 입주 예정자들이 분양대금 돌려달라, 취소해달라 소송했는데 법원입니다. 안전진단 결과 안전하대, 검사했고 이상 없대. 그러니까 계약에는 이상 없는 거야. 빨리 중도금 잔금 치르고 입주하세요. 자, 이런 판례를 보고도 멀쩡히 공사하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영업정지, 법정 리스크라도 엄청나게 크면 이렇게 안 할 텐데, 문제가 생겼는데 법이 도와주니까. 이건 우리나라는 상품백화점 성수대교의 나라니까 철근 그까이 거 문제 없다 이건가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집에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여러분 당장 청약 들어갈 이유 있습니까? 자,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면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 아닌가? 자, 새 거 얘기하고 신축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국제적으로 또 새 거가 있었죠. 아니, 흥건가? 미국 대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됐어요. 이제 한미 FTA부터 원점으로 다시 협상하자고 할 거고, 방위분담금 막 올려달라고 불보도 뻔하잖아요. 하필이면 또 이번 정부에 약속대로 보편 관세, 중국 모든 제품에 60% 관세하는 순간 IMF 경고대로 우리나라 타격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준다. 네, 우리나라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특히
특히 미국과 중국에 대부분 팔아먹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부동산 시장에 분명한 영향을 줍니다. 당장 리스크가 보이는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 아 제발요. 국내 상황도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부 정책도 아주 혼돈의 카오스죠. 정부가 세금 빵꾸 났다고 주택도시기금에 손을 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심지어 청약통장 납입 민정액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렸어요. 여러분이 납입하는 청약통장 그 돈이 주택기금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배경이 이해되십니까? 앞에서는 변별력이 없어져서 그런다,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오래됐다 이러면서 올렸는데 원래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 청약에 쓰이거나 주택임대에 쓰이거나 아니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주택 건설이 필요하면 자금도 지원하고요.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하거나 주거환경 개선을 도우라고 있는 공적기금이에요. 우리가 넣는 청약통장의 돈이 원래는 이렇게 쓰여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자기 호주머니 그런데 이게 또 일반 예금이랑은 달라서 예금자 보호법 대상도 아니에요. 응? 물론 공적기금이어서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크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선택은 여러분들.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원에 40%, 즉 120만원으로 상향되긴 했습니다. 소득금액 7천만원이 안 되시는 분들만 해당이 되고요. 120만원 이거 다 돌려받는 거 아닙니다.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랑은 달라요. 궁금하시면 이제 댓글 부탁드립니다. 봐서 제가 연말정산 시즌에 이쯤 되니까 청약통장을 계속 유지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상황에 따라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런데 가지고 계신 청약통장이 이 4개 중에 어떤 겁니까? 원래 청약통장이 4가지나 있던 거는 알고 계셨어요? 시중은행에서 관리하는 청약부금 예금이 있고요. 주택도시기금에서 관리하는 청약저축, 그리고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 4가지가 이제 종합저축 하나로 완전히 통폐합되고요. 부모님 혹은 주변 지인 서랍 한켠에 자고 있던 예금 부금이 있다면 이 내용 꼭 정해주세요. 11월부터는 기존 거래하던 은행 말고도 다른 은행으로도 전환이 가능하고요. 납입 이력이랑 기간도 유지되니까 기억해 주시고 이 청약통장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해보면서 이걸 자를지 말지 상황별로 따져봅시다. 야, 그래도 나는 순살 아파트 좋으니까 신축 분양받아서 살겠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가지 방법이죠. 공공분양을 받거나 민간분양을 받거나. 그렇죠? 자, 공공분양은 순위제고요. 청약통장 납입 액수가 중요하고 일부는 또 납입 횟수가 중요한 경우도 있어요. 민간분양은 가점제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이 2년 이상이고 단 예치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는 공공분양에 도전하고 싶다. 저렴하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25만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공공분양이 저렴한데 그 분양 당첨은 청약통장에 인정된 금액이 결정해요. 열심히 일을 해서 공공분양으로 당첨이 돼가지고 내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앞으로는 여유가 돼서 25만원씩 넣을 사람만 주겠다. 뭐 이런 속내 아닌가. 물론 열심히 모으신 분들, 모으실 분들 박수 드립니다. 그런데 당장 그 돈 여유가 정말 없어서 못 모으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 아닌가요? 제 생각엔 조금씩 도입되고 있는 이 추첨제가 앞으로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보다 훨씬 많아요. 여튼 그래서 이 변화 덕으로 앞으로 4년 뒤면 지금부터 25만원씩 붙는 사람이 지금 6년째 10만원씩 넣고 계신 분들이 그대로 유지할 경우 10년이 되겠죠. 10년과 4년의 금액 차이는 없어지고 그 뒤부터는 오히려 역전되죠. 그런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분양평수로는 약 17평에서 18평 되는 공공분양은 납입 횟수가 중요합니다. 10만원씩 5년을 넣어도 2만원씩 5년 1개월을 납입하면 한 번이라도 더 넣는 사람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작아도 좋으니까 이 크기의 공공분양에 대해 도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청약통장을 10만원씩이 아니라 2만원씩이라도 유지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40제곱미터 이상 반드시 공공분양에 도전하시려면 여유가 되시면 꾸역꾸역 고민 없이 25만원씩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럴 여유가 없다면 10만 10원이라도 왜냐? 뭔가 변별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10만원보다? 여튼 나는 그럴 여유는 없고 통장은 아깝고 분양은 받고 싶고 하는 분들은 이제 민간 분양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공공 분양보다 비싸고 대신에 브랜드. 자, 민간 분양은 보통 많이 선택하시는 85제곱미터 서울로는 딱 300만원 들어있으면 되고요. 예치금이 모집 공고일이 매우 중요한데 이 모집 공고일에 금액이 들어가 있으면 되거든요.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생긴 이후로는 당일 입금하셔도 청약하실 수 있어요. 대신에 가점이 높아야 당첨 확률이 올라가겠죠.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 더 있어요. 사실 청약통장으로는 분양만 가능한 건 아닌데요. 임대 역시 청약통장으로 거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주거 형태가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장기전세주택이 있고요. 국민임대주택이 있습니다. 행복주택도 있고요. 이 임대주택들은 청약통장이 있기는 해야 되지만 사용되는 건 아니어서 나중에 분양할 때 또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중에서도 공공임대라고 하는 일단 집을 정해진 기간 5년이나 10년 동안 임대로 살아보고 나서 분양 우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하나 더 있는데요. 청약통장이 요건 사용됩니다. 85제곱미터 초과 입주 신청을 하면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특히 이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 같은 경우엔 공고에 따라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입주도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잘 보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납입 금액이 600만원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공임대 생애 최초는 기혼만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자녀들 청약통장 관리해 주시는 분들 계신가요? 혹시? 자녀들 얘기를 하면 좀 다를 수도 있고 사실 조심스럽긴 한데요.
어차피 10년 이후라면 최악 가점을 착실히 채워주시는 게 좋으니까. 근데 뭐 20년이라면 생선 인구는 줄 거고 주택은 남지 않을까? 자, 다음은 저와 같은 3, 40대에 한창 주택 소요가 있는 층에서 최악 기회를 보고 계신 분들, 감히 추천드리건데 최악 시장이 이렇게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굳이 힘들게 준비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메리트가 점점 떨어져요. 그렇다고 최악 통장 자르지는 마세요. 인생 어찌 될지 모르니까. 딱 최소 요건 금액만 넣어두시고, 최악 통장이 웬만한 예적금보다 별론데 다달이 넣는 거 좀 그렇잖아요. 차라리 안전자산, 달러나 금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찾아서 투자하시고 분양가가 괜찮아졌을 때, 그리고 믿을만한 시공업체가 한 주택에 추첨으로 넣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위기 속에서 부동산 저점 매수를 위한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위에 마지막으로 보고 계신 스마트폰 하단 왼쪽과 오른쪽에 그 좋아요와 구독 버튼이 있어요. 이걸 연속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끝! 말도 안 되지. 900%가 올랐다고.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보셨나요? 자, 많은 분들이 진도준이 분당 땅으로 또 아마존으로 엄청난 수익을 낼 때 와, 나도 돌아가서 로또라도 한 번만. 자, 환생 안 할 거니까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만약 돌아간다면 언제로? 유튜브 솔직히 오래 보잖아. 이왕 보는 김에 이 영상 끝까지 보면 앞으로 그 시간이 정말 값지게 될 거야. 마지막엔 진짜 개꿀팁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바로 시작하자. 첫 번째, 유튜브를 열면 홈 화면에서 자동으로 영상이 재생되는데 썸네일 정보 좀 보고 재생할지 말지 결정하면 좋겠는데 데이터도 아깝고 좀 당황스럽지. 유튜브 앱에서 내 프로필 누르고 오른쪽 위에 설정, 이 설정을 유튜브 기본 설정이라고 할게. 여튼 이 설정을 누르고 5번째 자동 재생이 아니고 일반